오늘은 한국의 속담 10개를 알아볼게요. 준비 되셨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예뻐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도 예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먼저 좋은 말을 건네야 상대방도 좋은 말로 답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속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야, 그거 왜 그렇게 했어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친구도 기분이 나빠져서 차갑게 대답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혹시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서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면 친구도 훨씬 친절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결국 내가 먼저 좋은 말을 건네야 좋은 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 속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의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도 정말 자주 쓰여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들어서 속상하거나 화가 난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예요.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했어야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잖아처럼요. 두 번째는 평소에 항상 고운 말과 바른 말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도 자주 사용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버릇을 가르칠 때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답니다. 이처럼 이 속담은 단순히 말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내 행동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아, 오늘 지훈이 때문에 진짜 짜증나. 나한테 막 화를 내잖아. 아르야, 네가 먼저 지훈이한테 짜증내면서 말했잖아. 내가 어제 피곤해서 조금 퉁명스럽게 말하긴 했지.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 내일 내가 먼저 부드럽게 사과해보는 건 어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말 그대로 바닥에 가만히 멈춰있는 돌에는 이끼가 자라지만 쉴 새 없이 계속 굴러가며 움직이는 돌에는 이끼가 생길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속담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계속 노력하면 실력이 줄어들거나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르는 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뜻하고 이끼는 게으름이나 뒤처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매일 꾸준히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는 친구는 실력이 계속 늘어나지만 한동안 공부를 손에서 놓아버린 친구는 배웠던 것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처럼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속담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많이 쓰여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거나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예요. 역시 너는 구르는 돌처럼 항상 노력하는구나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요즘 너무 게을러져서 실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친구에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조금만 더 힘내봐라고 따뜻하게 응원하고 조언할 때도 자주 사용한답니다.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아르야,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하네. 정말 대단하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더니 열심히 노력하니까 한국어 실력이 계속 좋아질 거야.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말 그대로 말 한마디를 잘하면 아주 큰 빚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천냥은 옛날에 사용하던 돈의 단위로 아주 큰 돈을 의미해요. 즉, 말 한마디가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을 예쁘고 지혜롭게 잘하면 아주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와 크게 싸워서 사이가 나빠졌을 때도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사과의 말을 건네면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말을 거칠고 무뚝뚝하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이 속담은 대화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도 참 많이 쓰여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 말을 예쁘고 슬기롭게 해서 큰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예요. 역시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더니 내가 잘 말해줘서 문제가 해결됐어처럼 칭찬할 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칠게 말하는 사람에게 말을 좀 더 조심하고 예의 바르게 해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잖아 라고 따뜻하게 조언할 때도 자주 사용한답니다.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아, 어쩌지? 민수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넘어져서 고장을 냈어. 화 많이 내겠지? 일단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 네가 정말 미안해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민수도 이해해줄 거야.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신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만났습니다. 모두 아시죠? 책과 어울리는 것은 읽다입니다. 저는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한다는 뜻이에요. 밥은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먹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말을 아주 쉽고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나쁜 습관을 뜻하지요.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놓고 다 했어요 라고 하거나 약속을 어겨놓고 나 오늘 몸이 아팠어 라고 핑계를 대는 일이 반복되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와는 다르다는 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꽤 자주 쓰여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 계속해서 뻔한 거짓말을 반복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직접 지적하는 상황이에요. 너 또 거짓말이야? 밥 먹듯 거짓말을 한 애처럼 답답함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 말을 너무 믿지 마. 밥 먹듯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경고하거나 조심하라고 알려줄 때도 자주 사용한답니다.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지훈이는 오늘 또 약속 시간에 늦었어. 이번에는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왠지 믿을 수가 없어. 지훈이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 이번에도 늦잠을 잔 게 분명해. 다음부터는 지훈이 말을 너무 다 믿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도 그곳을 빠져나갈 작은 구멍은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위기가 닥쳐도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을 완전히 망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속담은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표현이에요.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도 정말 따뜻하게 자주 쓰여요. 주로 친구나 가족이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 곁에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 위해 사용해요. 너무 힘들지?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처럼 말이에요. 이 속담 한마디가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답니다.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시험 점수도 낮아서 그냥 포기할래? 아르야,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 내가 앞으로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도와줄게.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말 그대로 사람의 작은 행동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 10가지를 다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와 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과 아주 많은 것을 대비해서 표현한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급식 시간에 자기 자리를 깔끔하게 치우는 친구를 보면 평소에도 주변을 잘 정리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쓰레기를 슬쩍 버리는 사람을 보면 평소 생활 습관도 비슷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지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걸 이 속담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쓰여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일도 꼼꼼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예요. 역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작은 것도 이렇게 잘 챙기는 걸 보면 진짜 믿음직한 사람이야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로 작은 실수를 하거나 나쁜 버릇을 보여준 사람을 보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런 작은 행동을 보니 앞으로도 저렇게 행동하겠구라고 실망감을 표현할 때도 사용한답니다.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지훈이는 식당 직원분에게 인사도 깍듯하게 참 잘하더라. 맞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 지훈이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말 그대로 아무리 멋진 금강산 구경도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에 해야 재미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금강산은 한국에서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으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던 최고의 여행지였답니다. 그만큼 정말 좋고 멋진 일조차도 배가 고프면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속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일이라도 배가 고프면 제대로 즐길 수 없으니 일단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신나는 여행을 떠났는데 아침을 굶은 채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눈앞에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기운이 없으면 하나도 즐겁지 않겠죠. 이처럼 즐거운 일을 제대로 누리려면 기본적인 것, 즉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속담이에요.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 정말 친근하게 자주 쓰여요. 여행을 하거나 신나는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다들 배가 고파할 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밥 먼저 먹고 시작하자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한답니다. 딱딱한 상황보다는 이렇게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웃으며 쓰는 경우가 많아서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공감할 수 있는 속담이에요.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저기 새로 생긴 롤러코스터 진짜 재밌겠다. 우리 빨리 타러 가자. 아르야, 나 너무 배고파서 뛸 힘도 없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리 햄버거라도 하나 먹고 타러 가는 건 어때? 돈이 장사다. 돈이 장사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돈이 힘이 아주 센 사람과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장사는 몸이 엄청나게 강하고 힘이 센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돈이 마치 힘센 장사처럼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래된 집이 낡고 망가져서 고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생기자마자 금방 깨끗하게 수리가 됐다거나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를 보면 이 표현이 딱 떠오르게 되지요. 이처럼 이 표현은 돈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꽤 자주 쓰여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써서 아주 복잡하고 힘들었던 문제를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했을 때예요. 역시 돈이 장사라고 돈으로 해결하니까 이렇게 쉽게 끝나네처럼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세상이 너무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같은 표현이지만 상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전거 체인이 계속 빠져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새 자전거를 샀더니 쌩쌩 잘 나가서 너무 좋아. 역시 돈이 장사다라는 말이 맞네. 돈을 쓰니까 스트레스 받던 문제가 바로 해결됐잖아. 지나간 버스는 잡을 수 없다. 지나간 버스는 잡을 수 없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이미 정류장을 떠나버린 버스를 향해 뒤늦게 손을 흔들고 뛰어봐야 다시 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버스가 이미 출발해서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가도 잡을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이 표현이 왜 이런 상황에 쓰이는지 바로 이해가 되지요. 그렇다면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좋은 기회나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쉬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망설이다가 놓쳐버리고 나서 계속 아쉬워하는 상황이 바로 이 표현과 딱 맞아요. 물론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붙잡고 너무 오래 슬퍼하는 건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표현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따뜻하게 자주 쓰여요. 주로 친구가 과거의 실수나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곁에서 위로하거나 부드럽게 충고할 때 사용해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떠난 버스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잖아. 이제 앞을 보자처럼 말이에요. 지나간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랍니다.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예매를 놓쳤어. 이제 어떡하지? 아르야, 이미 지나간 버스는 잡을 수 없어. 너무 아쉽겠지만 이번 콘서트는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말 그대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강아지는 호랑이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짖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주 어린 강아지를 뜻하는데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속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나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지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요리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유명한 셰프와 요리 대결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바로 이 속담과 딱 맞아요. 물론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알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속담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도 꽤 자주 쓰여요. 주로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초보자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겁 없이 도전할 때 사용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저 친구 진짜 겁이 없네처럼 놀라움과 함께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무모한 도전을 말리거나 상대를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고 나서 도전하라는 조언을 줄 때도 자연스럽게 쓰인답니다. 실생활 대화 예문을 들어볼까요? 오늘 농구 동아리 신입생이 주장 선배한테 1대1 시합을 하자고 하더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우리 주장이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저렇게 무모한가 봐.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서 걱정이야. 못하게 뺏어야 할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사용 시간을 정해주고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면 안 된다. 부모가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모두 아시죠? 여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서 걱정이야. 못하게 뺏어야 할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사용 시간을 정해주고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